보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2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수능 문학을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제 어제까지 현대소설하고요, 시나리오 파트에 대한 공부를 했었고요. 이제 경화여고 2학년 학생들은 이제 마지막 이제 시험 범위 중에 하나인 고전 소설을 우리가 이제 두 편을 공부하게 될 거거든요. 이제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수경낭자전에 대한 작품들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좀 재미있는 소설이에요. 이 소설은 여러분 전문을 한번 읽어보셔도 정말 재밌어요. 왜냐면 그 길지 않고요. 그리고 굉장히 버라이어티하고 요 안에 재미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막 지루하게 늘어지는 그런 이야기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약간 스피드하게 흘러가는, 그리고 뭔가 좀 지지부진하지 않아요. 흔히 말하는 이제 고구마 먹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말 통쾌한 그런 이야기가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경낭자전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때 굉장히 인기 많았던 애정소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다룬 소설이기 때문에 여러분 읽어봐도 굉장히 좀 재밌을 것 같거든요. 한번 기회 되시면 전문을 한번 읽어보실 것들을 강추드립니다. 알겠죠? 자, 일단 오늘 우리가 보게 될 이 수경낭자전에서 어떤 점을 읽어내야 될 것인가. 오늘 보게 된 이 작품은 2019학년도 3학년 4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오늘 공부를 하게 될 거거든요. 사실 수경낭자전 다른 부분도 있지만 오늘은 이제 2019학년 작년이겠죠. 작년 3학년 4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그 부분들을 기점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문제에서 보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거든요. 자, 볼까요? 수경낭자전에는 남성에게는 입신 출세가, 여성에게는 정절이 요구되던 당대에, 자, 중요한 건 여기에요. 자유롭지 못한 삶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대부분이 이런 조선시대 얘기를 할 때 남자들은 뭔가 좀 자유롭고 여성들은 뭔가 억압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 많았잖아요. 근데 특이하게도 수경낭자전은 남성에게도 억압이 있었고 여성에게도 억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늘 뭐 얘기하는 정절, 지조, 이걸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뭐 알고 있을 것이고, 남자가 좀 특이하죠. 이 입신출세라는 건데,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입신양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입신양명이라는 거의 내용은 뭐냐면, 몸을 세워서 이름을 날린다는 뜻인데,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출세하라는 얘기인데, 입신양명을 왜 하는 거냐? 너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 효를 다할 때, 진정으로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들은 네가 몸을 세워서 좋은 관직 자리에 나아가게 되면 이름을 높이게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부모를 높이게 되는 거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신양명은 부모에게 효를 다하기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것처럼 강조되던, 그게 이제 유교적 가치관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 안에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이었던 백선군이라는 남자는 그냥 부인과 함께 살면 마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중심, 사랑둥이인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랑만 갖고 살지 못하도록 사회에서 자꾸자꾸 몸을 세워서 뭔가 가서 일을 해라, 출세해라, 이런 것들을 강요하던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남성에게는 이런 것들이 강요되었고 여성에게 이런 것들이 강요되었던 그런 모습이 등장한다는 게 굉장히 좀 독특한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당시 여성들은 폭력적인 억압을 당하기도 해요. 이 안에 작품에 보게 되면 며느리를 그렇게까지 때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막 억압하고 막 피가 터지도록 때리는 그런 모습도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좀 잔인하게 억압을 당하기도 하는데, 이런 비극적인 삶을 살아가던 여성들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겨내고자 노력했냐면, 어떤 부부간의 애틋한 사랑을 꿈꾸는 것을 통해서 대리적인 만족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인 현실 속에서는 굉장히 억압당해 있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라도 어떤 자신의 욕망을 좀 성취하고 싶었던, 이렇게 좀 예쁘게 살고 싶었던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은 수경낭자이긴 하지만 이 안에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이었던 백선군이라는 존재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걸 같이 좀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이 수경낭자전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좀 알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백산군이라고 하는 한 남자가 등장을 하고, 이 백산군에게는 정씨라고 하는 부인이 있어요. 이 둘 간에는 20년, 이제 결혼을 했는데 20년 동안 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없으니까 사실 얼마나 슬프겠어요. 옛날 쪽 조선시대는 그런 대를 잇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했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이제 점지해달라고 엄청나게 이제 산에 가서 비리기도 하고, 그래서 20년 만에 얻은 아들의 이름이 바로
백선군이라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선군이라는 이름을 지어서 백시니까 뭐 백을 붙였겠죠. 우리 책에서는 선군이라고 나오게 돼서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선군이라 표시를 해본 거예요. 자, 이런 소중한 아들이니까 좋은 혼처자리를 해주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가 좋은 어디에 어떤 좋은 신부감이 있을까 이제 이런 것들 막 찾아 헤맸었는데 그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백선군의 꿈에 누군가가 나타나요. 그게 누구냐면 주인공이었던 바로 수경낭자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책에서는 낭자라고 나오긴 하는데 이제 우리 책에는 없는 부분이에요. 요 2019학년도 3학년 4월 문제에는 요 내용은 없는데 이제 꿈속에서 수경낭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원래 연인이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선녀로서 나타난 건데 우리가 원래 연인이었고 너랑 나랑 맺어질 거였다. 그러니까 이 백성군이 나는 인간이고 너는 선녀인데 어떻게 우리가 맺어질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너 원래 신선이었다. 너는 원래 하늘에서 비를 관장하는 신선이었는데 비를 잘못 내리는 바람에 네가 벌을 받아서 인간 세상에 내려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연인이었던 걸 기억하고 우리가 언젠간 다시 만나서 다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뿅 하고 사라지게 돼요. 자, 그랬는데 이 수경낭자가 겁나 엄청나게 예뻤던 거예요. 그래서 백선군이 이 수경낭자를 보고서 그 아리따웠던 모습 때문에 막 상사병에 시달리고 하루하루 막 정말 시름시름 알아가요.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막 부모는 걱정이 되게 심하고 주변 사람도 엄청나게 걱정을 하겠죠. 근데 이럴 때 이 백선군이 죽어간다라는 소식을 또 누가 알게 되냐면 신기하게도 수경낭자가 또 그걸 알아차려요. 그래서 다시 또 한번 백선군의 꿈속에 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면 너 왜 이렇게 사니?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맺어줄 수는 없으니까 아직은 우리가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일단 요거 보고 조금 좀 버텨봐라. 그러면서 그림을 하나 줘요. 족자 같은, 이게 자기 얼굴이 그려진 그림이겠죠. 그림하고 금동자상이라고 하는 하나의 일종의 약간 좀 징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증거물을 백선군에게 줘요. 그리고 나서 뿅 하고 또 사라져요. 자, 이게 꿈이었다면 이게 깼을 때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꿈에서 딱 깨어났는데 신기하게도 옆에 이 그린 족자와 금동자상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전기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죠. 신기한 일, 그치? 그래서 백선군이 이거 그림을 보면서 이제 하루하루 대리만족을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하루 그냥 매일매일 하는 게 뭐냐면 이 그림 맨날 보고 금동자상을 보면서 맨날 이제 그 수경낭자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마을에 이제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이 백선군의 집에 선녀가 어떠한 그 징표를 주고 갔다. 그래서 이 백선군의 집에 가면 그런 선녀의 선물을 볼 수 있다더라. 그래서 일종의 백선군의 집이 약간의 좀 관광 명소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막 돈을 주고 구경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백선군의 집이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부자가 된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라고 해서 되게 신기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집이 점점 부자가 됐어. 근데 집은 부자가 됐으나 실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백선군은 계속해서 그 그리움이 끝이 없는 거예요. 막 미치겠는 거지. 자, 그럴 때 또 시름시름 알아가니까 수경낭자가 또 나타나요. 너 왜 그러니 도대체 정신 좀 차려라. 그러면 진짜 사람이 필요한 거라면 내가 지금은 너랑 맺어줄 수 없으니 그럼 다른 여자를 좀 일단은 좀 급한 대로 좀 첩으로 취해서 그 여자의 좀 시중을 좀 받아라. 그게 누구였냐면 백선군을 좀 사모하는 그 종이 하나 있었어요. 시비, 몸종 같은 사람이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매월이라는 여자였거든요. 그래서 이 매월을 백선군에 뭘로 삼게 하냐면 첩으로 삼게 해서 매월의 시중을 받게 해요. 그런데 백선군 입장에서는 수경낭자를 사랑하는 거지 매월을 사랑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중을 받지만 그 빈 공간은 허전함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루하루 계속 시름시름 알아가요. 이건 뭐 계속 끝이 없는 거지. 결국 해결은 얘랑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수경낭자가 이제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옥연동이라는 곳에 내려와 있었는데 다시 현몽을 하기 위해서 백선군에게 그럼 정말 나를 보고 싶다면 안 되겠다. 네가 정말 이제 죽게 생겼으니 옥연동이라는 곳에 와서 날 찾아라. 그래서 백선군이 오케이 하고 엄마한테 허락을 받아요.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고 사실 허락을 저는 안 해줬거든요. 그냥 몸이 약해 보이니까. 근데 어쨌든 허락을 받고 옥연동으로 찾아가. 근데 잘 안 보여. 그래서 산속 깊숙이 들어가다 보니까 별천지 같은 곳이 하나 나오게 되는 거예요. 거기가 바로 옥연동이라는 곳. 거기서 하나 낭자를 만나게 되고 이 낭자가
여기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올 수 없는 곳인데 무슨 일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차저차해서 여기 오게 되었습니다. 여긴 네가 올 곳이 아니다! 얘기하니까, 이 백성군이 이대로 물러가면 못 만날 것 같잖아. 그래서, 안 됩니다. 여기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약간, 내쳤던 그 여자가 이 수경낭자였던 거예요. 약간 좀 츤츤거렸던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또 한 번에 너를 허락할 수 있겠니? 막 이러면서 어쨌든 들어와라. 그래갖고 백성군과 수경낭자가 이제 얘기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경낭자가 백성군과 맺어지려면 아직은 기한이 필요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거든요. 3년이라는 시간이 좀 필요했었는데 아직은 그게 안 채워졌었거든. 근데 백성군에게 제안을 해요. 아직은 우리의 때가 아니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근데 백성군이 이렇게 만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귀지 않을 수 있냐. 안 되겠다. 난 못 참겠다. 그래갖고 백성군이 이제 수경낭자를 막 설득을 하기 시작해. 근데 얘가 죽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수경낭자가 결국 백성군과 그날 하룻밤 인연을 맺고 운우지락을 즐기게 되는 거죠. 그 결과 수경낭자가 이제 백성군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 우리가 이미 그 하늘의 어떤 기약을 어겼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여기 옥연동에 있을 수가 없게 되었으니 함께 인간세상으로 내려가자. 그래서 이제 백상군의 집으로 자기 이제 시아버지 댁이겠죠. 시댁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왔더니 이제 너무 아리따운 며느리가 왔죠. 백성군은 행복해 보이죠. 엄마 아빠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오케이. 둘이 결혼하자. 그래서 이제 아름답게 사랑이 이제 맺어지게 되는 이제 결과가 생겼고, 이 둘 사이에서는 춘행이라는 딸과 동춘이라는 아들, 누나하고 동생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예쁘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딸과 아들을 두고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았던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백성군이 똘똘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귀한 아들이기도 하고. 근데 이 당시는 아까 얘기했지만 남자에게 입신양명이라는 게 중요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맨날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둘이서 알콩달콩 재밌게 지내는 거야. 사실은 너무나도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집안에 충실한 사람인 거니까. 근데 공부는 맨날 안 하고 둘이서 즐겁게 놀기만 하니까 이제 부모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너는 남자로서 뭔가 좀 출세길에 나가봐야 되지 않겠니? 벼슬자리에 가봐야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데, 전 지금이 좋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수경낭자가 그건 아니다. 그건 불효다. 그래서 부모에게 효를 다하기 위해서라면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수경낭자가 백성군을 설득을 해서 그러니까 과거에 갈 수 있도록,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이제 설득을 하게 돼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백성군이 부인의 말이면 어쩔 수 없지. 완전 공처가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어쨌든 그래서 백성군이 설득을 당하고 과거 길로 가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가 우리 본문의 얘기야. 과거를 보러 가다가 자기 부인 보고 싶으니까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가다가 중간에 숙소를 잡고 다시 밤에 몰래 와갖고 부인 만나고 막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막 부인 만나러 와갖고 막 알콩달콩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 부인은 이러다가 아버님 아시면 어떡하냐고 막 그러는데 얘는 그냥 마냥 좋은 거야. 그래서 수경낭자가 결국 설득을 해서 이제 보내게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얘가 왔을 때 여기서 수경낭자 방에서 쏙닥쏙닥 거리던 그 시점에 이 백상군이라는 시아버지가, 사실 우리 책에서는 시아버지가 뭐가 나오냐면 상공이라고 나오거든. 상공은 당시에 재상을 높여 부르던 말이에요. 그래서 상공이라 등장하는 이 백상군이 밤에 이제 산책을 이제 순찰, 집안 순시를 나왔다가 자기 며느리 방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 그런 애 아닌데 굉장히 조신한 여자인데 이게 뭔 소리지? 그러면서 이제 남자 목소리를 들었으니까 너무나 이제 수상한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가서 물어보니까 수경낭자한테 내가 남자 목소리를 들었다 얘야. 누구냐?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제가 사실은 밤에 매월이, 여기 첩 있잖아요. 매월이를 불러갖고 아이들과 함께 얘기하느라 그랬어요. 왜냐면, 대놓고 얘기하면, 자기 남편이 왔다 갔다 얘기하면 혼날 거 아니야. 자기 아버지한테. 그러니까 자기 남편 혼날까봐 거짓말로 둘러댔어. 근데 백상군은 분명히 남자 목소리를 들었거든. 그래서 뭐라 하냐면, 매월을 불러요. 너 어제 이 방 갔었냐? 그랬더니 매월이가 안 갔는데요 라고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백상군이 솔직하게 얘기해라 막 얘기했더니 진짜 안 갔다고 얘기하는 거야. 안 되겠다. 그래서 매월이한테 시켜갖고 너 수경낭자 그 며느리 방에 혹시 남자가 들락거리는지 봐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자, 그랬는데 이제 매월이는 사실은 자기 도련님을 약간 사모했잖아. 그런데 수경낭자랑 맺어진 다음에 자기를 거들떠도 안 보고 있거든. 그 질투감에 막 미치겠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돌이라고 하는, 우리 책에는 돌쇠라고 나오기도 하거든. 그래서
돌이라는 책도 있고 돌쇠라는 책도 있는데 어쨌든 이 하인을 매수를 해. 그래서 얘한테 돈을 주고 야 내가 여차저차해서 내가 정말 괄실당하고 있다. 내가 돈을 줄 테니 여기는 수경낭자 방에 그 근처에 몰래 숨어 있다가 시아버지가 오실 때쯤 해서 이 백상군이 오실 때쯤 해서 담을 넘어서 도망가라. 그럼 마치 이 방에서 나온 것처럼 돼 있으니까. 근데 마침 이제 백상군이 거기 왔을 때 이 돌이라는 애가 돈 받았으니까 그 역할을 톡톡히 한 거야. 몰래 후다닥 도망간 거지. 자, 그걸 딱 보니까 이제 저번에 남자 목소리 들었던 것도 기억나고 근데 남자가 실제 갔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며느리가 완전 이제 나쁜 여자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매월이와 이 도리의 모함으로 인해 수경낭자가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 책에 보면 막 매를 맞고 막 피가 터지고 막 이래요. 근데 수경낭자가 억울하잖아. 자기 남편이었던 건데 말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아버지는 듣지도 않아. 그래갖고 네가 잘못을 했다고 막 매로 때리고 막 하인들이 머리끄댕이 막 풀어 헤치고 엄청나게 고난을 받아. 그래서 수경낭자가 이렇게 못 살겠다. 억울하다. 그래갖고 자결을 하고 싶은데 우리 책에서는 자결을 하지 않거든. 근데 결국은 어쨌든 모함이 이제 어쨌든 자기가 안 그랬다고 얘기하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해명을 이제 받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수경낭자가 이 치욕과 모욕을 참지를 못했던 거지. 그래서 도저히 난 이거 이대로 못 살겠다. 그래서 자기 아들, 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난 죽겠다. 근데 여기는 이제 딸과 아들이 우리 두고 죽으시면 어떡하냐고 막 이제 반대를 하거든. 근데 몰래 밤에 가슴에 칼을 꽂고 자결을 해. 너 진짜 무서워. 그치?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아침 방문 열었더니 칼 꽂은 엄마를 발견하게 된 거야. 이거 너무 충격적이지 않을까? 완전 스릴러야. 그래서 수경낭자가 이제 죽었지. 그걸 발견한 이제 정씨,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깜짝 놀랐겠지. 그리고 요 시아버지가 못된 게 만약에 자기 며느리가 죽었다라는 걸 자기 아들이 알게 되면 이게 다 우리 탓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냐. 그래서 몰래 장사를 지내려고 해. 그래갖고 수경낭자를 이제 들어서 이제 화장하러 보내려고 하는데 꿈쩍도 안 하는 거야. 이 며느리, 이 시체가. 진짜 이거 전기적인 요소죠. 되게 기이한 일인 거죠. 그래서 꿈쩍도 안 하고 칼도 뽑아지지도 않고 막 이런 상황이 된 거지. 그래서 그 방에 막 못 박아놓은 것처럼 이게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냐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어쨌든 그 방에다 이제 몰래 어쨌든 방에 이제 죽어 있으니까 거기로 아무도 이제 못 가게 하고 이 시아버지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보니까 이제 한 늙은 하인이 꾀를 하나 줘. 저번에 보니까 도련님께서 임시소저라고 하는 그 여자를 약간 좀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더라. 그러니까 혹시 그 여자를 좀 만나게 되면 약간 좀 이런 거에 대한 그러니까 부인은 죽었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죽였다 얘기 뭐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그냥 어찌어찌하다 죽었다 얘기하고 그거에 대한 마음을 잊게 하려고 임소저란 여자 그래서 새로운 여자라는 이제 소개해 주려고 하는 거야. 근데 이 백상군이 자기랑 친한 이 임소저의 아버지가 친한 사람이었거든. 그래서 가갖고 설득을 하게 되는 거야. 여차여차해서 우리 며느리가 죽었다. 뭐 자기가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며느리가 죽었다. 그 안타까운데 우리 아들이 막 시리에 빠질 것 같다. 그 시리에 빠진 아들을 좀 구하기 위해서라도 임소저 너희 딸과 좀 결혼을 시켜보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얘는 너무 예쁘고 얘는 그 정도의 급이 아닌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랬는데 그래도 좀 부탁한다. 아들 좀 살려보자 라고 얘기하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부모 간의 결혼을 이제 하게 약속을 맺게 되는 거예요. 임소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는 백상군과 결혼한다라고 이제 마음을 아버지의 이제 의지에 따라서 마음을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자, 그런데 이 백성군은 이제 과거를 보러 갔잖아요. 이제 여기까지 잠깐 이야기 접고 과거 보러 갔잖아요. 글을 썼는데 엄청나게 글을 잘 쓴 거야. 그래서 장원급제 빡! 완전 천재였던 거지.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다 편지를 쓰는 거야. 제가 빨리 내 아내를 보러 집에 가겠습니다. 집은 난리가 났어. 이제 막 어떻게 며느리 죽었는데. 그래갖고 이제 돌아오겠다고 하니까 막 걱정, 근심 막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서운 건 수경낭자 평범한 여자가 아니잖아. 꿈속에 나타나. 내가 억울하게 죽었다. 내 누명을 풀어달라. 이제 이러면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제 백성군이 와갖고 이제 이 모든 전말을 이제 뭐 범인이 누군지는 알 수 없는데 어쨌든 부인이 죽었다는 걸 알게 됐으니까 막 와갖고 이제 부인 찾는데 없어. 그러다가 부모님들은 그 수경낭자가 죽어있는 방을 숨기려고 했는데 이 백성군이 기가 막히게 그걸 찾아내. 그래서 문을 열었는데 자기 부인이 칼을 꽂은 채 죽어있는 거야. 그래서 어떡해. 너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으니까 모든 하인들을 싹 다 집합시켜. 그래서
이 하인을 집합시켜서 우리 부인의 억울함을 풀어야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서 너희들 보는 앞에서 우리 부인이 어쨌든 이 억울함을 풀어야 됐으니까 칼을 이렇게 뽑거든? 그래서 칼을 이렇게 해서 착 뽑는데 신기한 거는 수경영제 가슴에서 칼을 이렇게 뽑는데 얘가 뽑으니까 이게 칼이 뽑히는 거야. 근데 칼이 딱 뽑히는 순간 요 구멍, 칼 꽂았던 그 구멍 있잖아. 구멍에서 파랑새가 날아가면서 매월이다, 매월이다, 매월이다 그러면 날아가는 거야. 너무 신기한 일이지. 그리고 잠시 후에 또 한 번 그 구멍에서 파랑새가 또 한 마리가 나오면서 매월이다, 매월이다, 매월이다 해서 날아가는 거야. 그래서 순간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 이거 매월이한테 뭔가가 있구나. 그래서 이 매월이를 불러다가 신문을 하게 돼. 근데 처음에는 이 여자가 고백을 안 해. 왜냐하면 말하면 죽게 생겼거든. 그래서 막 때리니까 매는 장사 없지. 막 맞다 보니까 사실은 내가 원래는 뭐 도련님께 사랑을 받고 싶었는데 뭐 나를 이제 뭐 모른 척 하시니 내가 억울해서 여기랑 이제 짜고 그런 일을 벌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용서할 줄 이야기상 보면 이렇게 하면 좀 용서하나 싶었는데 그러진 않고 여기는 매월이를 이제 목을 베고 이제 찢어 죽여. 굉장히 잔인하지. 그리고 이 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귀양을 보내버리고. 자, 그런 상황에서 자기 부인은 죽었잖아. 이제 꿈쩍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안타까운데 꿈속에서 수경낭자가 나타나.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는데 옥황상제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3년이라는 시간을 채우고 만났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을 당했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간절하게 당신과 다시 맺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맺어달라고 했더니 옥황상제께서 그 간절한 청을 들어주셔서 우리가 다시 맺어질 수 있게 만들어줬다 해서 얘가 다시 서방님하고 다시 환생을 하게 돼.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맺어지게 됐어. 근데 이제 문제가 여기는 아주 아름답게 이제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수경낭자가 옥황상제한테 들은 말이 있어. 나중에 셋이 함께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분명히 지금은 둘인데 왜 셋이지? 궁금했던 거야. 근데 한 명 누가 남았지 얘들아? 딱 보니까 여기 임소저 있잖아. 임소저가 마음을 먹었어. 뭐냐면 일단 수경낭자가 돌아왔으니 이 둘의 혼사는 이제 물 건너갔잖아. 근데 임소저가 뭐 하냐면 한번 내가 이 백선군과 맺어지기로 혼처를 정했었으니 다른 남자와 내가 결혼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평생 혼자 살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 이 여자도 되게 독특한 여자야. 뭐 결혼도 안 했는데 왜 그러지? 어쨌든 부모간의 혼약이라는 거, 약혼을 맺었다 생각을 해버렸던 거지.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이제 수경낭자가 너무나도 기특한 거야, 저 여자가. 너무나 지조 있고. 그래서 설득을 잘해갖고 생각해보니 나중에 셋이 올라간다고 했잖아. 그 셋이 혹시 우리 둘에다가 임소저까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했던 거야. 그래서 나중에 왕을 찾아가서 수경낭자는 정렬 부인이라고 이제 칭함을 받게 되고 여기는 임소저는 숙렬 부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돼. 그리고 요 사이에서 이 숙렬 부인 같은 경우에 이게 정렬 부인 같은 경우에 이 수경낭자는 이 백성군과 사이에서 4남 1녀를 낳고 임소저 사이에서는 3남 1녀 도합 7남 2녀를 낳네. 9명의 자녀를 낳고 나중에 이제 옥황상제가 이제 와서 선군이한테 물어봐. 선군아, 그동안 인간 세계 재미가 어떠하더냐? 이렇게 물어봐. 그러면서 이제 너희가 하늘나라로 갈 때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셋이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이야기가 끝나게 되는 모습으로 이야기가 종료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지금 선생님이 대략 한 20분 정도에 걸쳐서 전체적인 줄을 설명했거든? 요것만 들어도 얘들 알겠지.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인지. 선생님이 얘기를 잘 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버라이어티하고 재밌어. 중간중간에 막 정말 그 미세한 세밀한 걸 다 얘기하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선생님이 대략적으로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 어쨌든 나중에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았고 나중에 다시 잘 됐으니까 뭐 권선징악이라는 것도 뭐 얘기할 수 있겠고 혹은 애정소설이라는 것도 얘기할 수 있을 거니까 자 그런 것도 토대로 해서 이제 본문 우리 본문 2019학년 3학년 4월 문학의 본문 여기에서는 그럼 뭘 포인트로 잡아야 되냐 그걸 함께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갑시다. 작품 핵심인데요. 일단 이 작품에서는 입신양명 그리고 사랑이라는 게 어떻게 충돌을 하느냐 뭐 간단한 얘기지만 남편이라고 했던 그 백산군은 이런 것만 해도 좋거든.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서로 이제 어떤 고뇌 갈등 요소가 벌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살고 싶으나 얘 때문에 갈등하게 되는 모습. 두 번째, 남자의 입신장명과 여자의 정절이라는 것들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아까 우리 보기에서 아까 설명했었어. 요 두 개는 남자 여자에게 강요되던 것들이었다라는 거.
세 번째, 서술자의 개입과 전개적 요소라는 것들은 고전 소설이라면 늘 등장하는 주된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지. 요건 이따 잘 확인해. 이런 것들을 외우기보다는 사실은 본문의 어느 부분이 이건가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야. 다음 네 번째는 갈등 제시 방법이 어떻게 나타나 있냐.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서 주로 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게 이 본문의 핵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제 가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고전 소설은 사람 이름이 좀 중요한데, 인물이 중요한데, 그 고전 소설은 직책으로 얘기를 많이 해. 그래서 이게 같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써있지만 같은 사람인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인물관계 파악을 좀 잘하는 게 중요해요. 자, 선군이 아까 얘기했던 그 부분이야. 둘이 맺어져서 이제 즐겁게 결혼 생활 하려고 했는데 과거를 보러 가라고 부인이 떠밀어서 과거를 갔다가 그런 상황이야. 선군, 남자 주인공이죠. 선군이 다음날 또 서울을 향해 길을 떠났으나 이 낭자가 수경이야. 그러니까 선군이 수경 생각에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겨우 50리를 가서 숙소를 정했대. 왜? 낭자가 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보고 싶어서 막 미치는 거야. 완전 사랑꾼이네. 저녁밥을 먹고 혼자 여간방에 쓸쓸하게 누워 있으니 낭자 생각이 더욱 간절해서 병이 날 것 같대. 그러니까 꿈속에서 만나고 그걸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막 상사병에 죽어가려고 했겠지. 그래서 선군은 낭자가 신신당부하던 말도 무시하고 또 하인들 몰래 집으로 돌아갔다는 부분이 나와. 그러니까 요걸 지금 이 선군에 뭘 볼 수 있냐면 어떤 적극적인 애정 공세를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은 책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애정 중심주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애정 지상주의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선군의 가장 제1 원칙은 무조건 사랑인 거야. 사랑이 제일 중요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선군이 담장을 넘어 남자의 방에 들어갔더니 남자가 크게 놀라 말했대. 난군은 어찌 나 같은 사람을,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지, 어찌 나 같은 사람을 잊지 못해서 이처럼 밤에 왕래하시다니까. 만일 이러시다가 도중에 천금처럼 귀한 몸, 그러니까 이건 남편의 몸이겠고 나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 자기 몸일 거 아니야. 병이라도 나면 어찌하려 하시다니까. 여기에 담겨있는 게 약간 좀 그런 거거든, 얘들아. 굉장히 유교적 가치관이 좀 심한 말이야. 왜냐하면 남자의 몸에 대해서는 굉장히 극존칭을 쓰고요. 그 귀한 몸이라고. 그리고 여성의 몸에 대해서는, 여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나처럼 이 천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물론 여기 나 같은 사람이라고 돼 있지만 자기를 천히 여기고 남자를 높이는 유교적 가치관에 물들어 있는 여성, 그러니까 당대의 사고 방식을 보여준 거라 볼 수 있겠지. 그래서 낭군이 끝내 저를 잊지 못할 것 같으면 내일 밤에는 제가 낭군의 숙소로 찾아가겠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낭자는 규중의 처자로 밤에 다니기 어려운데 어떻게 먼 길을 왕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좋은 묘책이 있습니다. 낭자가 그림을 하나 내주면서 이 그림은 제 용물,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그린 건가 봐. 도중에 빛이 변하거든 제 몸에 이상이 생긴 것이니. 야, 이건 되게 신기한 그림 아니니? 이건 이 정도면 마법인 것 같은데, 그지?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전기적인 요소를 였다가 살짝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비현실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지. 해리포터 수준이죠. 그림이 살아있는 거죠. 그림이 색깔에 비해서 우리 분에게 큰일이 생겼나봐. 약간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 그치? 자, 그래서 서로 이별을 했다. 마침 상공이, 아까 얘기했어. 이 상공은 누구냐면 시아버지라고 얘기했죠. 재상을 높여 부르는 말이기도 하고 어쨌든 시아버지였던 백상군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거지. 백상군. 지나가고 있었는데 낭자의 방에서 남자의 소리가, 이 남자 누구겠어? 자기 아들이지. 자기 아들이었던 백상군이거든. 근데 상군이 여기 있을 걸 상상을 못했을 거 아니야. 과거 모르는 아들이 왜 여기 있어? 그러니까 혼자 말했으니까 독백이라 볼 수 있겠네. 자, 독백 파트예요. 이상하도다. 낭자처럼 절개 있는 여자가 어찌 외간 남자를 만나리요? 그러니까 얘들 잘 읽어봐야 돼. 낭자처럼, 자기 며느리인데 낭자처럼 절개 있는 여자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마치 뭐 자기와 동격인 다른 여자, 뭐 사랑하는 여자 얘기한 것처럼 써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며느리 얘기하는 거야. 내가 알기로 이런 수경낭자, 우리 며느리는 이런 외간 남자 만날 일이 여자가 아닌데 이 담장이 높고 하인이 1000명이 되는데 어떻게 여기에 남자가 마음대로 들어왔지? 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되게 의아함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의혹과 분함을 이기지 못하고 처소로 들어갔대. 그러니까 이 시아버지도 약간 성격이 좀 급한 것 같아. 확인 제대로 안 해보고, 그치? 다음, 낭자는 시아버님 나왔네. 야, 이 수경낭자가 엄청나게 지혜로운 여자야. 이 시아버님이 문 밖에 오신 줄 알고 아이를 달래는 척하며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게 왜 한 거냐면
자기 남편이 뭐 할까봐, 남편이 혼날까봐 일부러 약간 조금 연기를 한 거죠. 연기 장렬. 아가야 이제 밤이 깊었으니 어서 자자꾸나 하고 끝내 낭군이 온 감취를 감추었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왔다간 자취를 감춰버린 거야. 시아버님이 처소로 돌아가신 뒤에 낭자가 선군을 위로하며 말하기를 시아버님께서 낭군이 왕래하신 줄 알고 수시로 창밖을 순찰하시지 않습니까? 어서 빨리 돌아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군이 슬픈 마음을 억누르고 숙소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아까 보기에서 부분 얘기한 그건데 이 부분이 바로 이 당시가 이러한 입신 출세, 아까 얘기했던 입신 양명이죠. 이런 것들이 요구되던 남자의 처지를 밝혀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슬픈 마음 억누르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바로 효를 이룰 수 있는 것들이었으니까. 다음날 아침 상공이 낭자에게 물었다. 네 낭군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약간 이제 네 낭군이 서울에 간 뒤로 혹 도적이 될까 하여 내가 집안을 두루 돌아다녔는데 네 처소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 이상하게 생각했노라. 그래서 이 자기 며느리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좀 수경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수경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지. 그런데 또 어젯밤에 네 방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으니 그것이 어찌된 일인지 사실대로 말하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낭자가 밤이면 심심하기에 우리 매월, 아까 매월은 첩이었죠. 10이었던 여자. 매월을 불러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나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지금 거짓말하는 거죠. 일종의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데 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당연히 자기 남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죠. 남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 그러니까 일단 이거 오해하면 안 돼. 막 이 남자가 뭐 진짜 내연남인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자기 남편 얘기. 어찌 제가 외간 남자를 방 안에 불러들여 이야기를 나누었겠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상공은 낭자의 말 듣고 일단 마음이 놓였어요. 아, 그래? 다행이구나. 만약에 진짜 매월이 왔다 간 거라면 괜찮은 거잖아. 그래서 자기가 분명 낭자의 말에서 근데 약간 의심이 드는 거야. 분명히 남자 목소리 들었는데 이상해서 매월을 따로 불러 묻기를 네가 요새 낭자의 방에 간 일이 있었느냐? 그랬더니 없대. 대박. 꾸짖어 말했어. 야, 너 요즘 며칠 사이에 낭자 방에서 외간 남자 목소리 들렸는데 내가 낭자한테 물었더니 네가 있었다고 하던데 어떤 놈이 그럼 낭자의 방에 들어드는 것이 간통하기 틀림없다. 자기 며느리 완전히, 그치? 어떤 놈이 낭자의 방에 드나들면 간통하기 틀림없다. 그래서 자기 며느리에 대한 며느리를 완전히 지금 오해하고 있는, 그쵸? 자기 기준에서. 이게 시아버지가 되게 문제인 것 같아. 그리고 아까 우리 선생님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시아버지 되게 이상한 남자잖아. 왜냐하면 자기 때문에 죽었는데 자기 아들 좀 혼란스러울까봐 자기 잘못 숨기려고 임시소주랑 결혼시키려고 하고 되게 나쁜 사람이야, 그치? 자, 낭자의 방을 잘 감시하고 있다가 그놈이 어떤 놈인지 꼭 알아오너라. 이게 약간 좀 이제 그 미션을 내린 거라 볼 수 있겠죠? 이때 매월이 상공의 명을 받고 이제 지키고 있는데 올 리가 있나? 이상한 자체를 발견할 수 없겠지. 왜냐하면 이제 부인한테 설득을 당해서 과거부로 갔으니까 다시는 오지 않는 거야. 자, 이제 중략이 되겠죠? 중략부의 줄거리입니다. 우리 소설 볼 때 중략 부분의 줄거리가 나오게 되면 잘 읽어야 돼요. 왜냐면 줄거리를 주는 이유는 그게 없으면 뒤에 이야기가 이해가 안 가니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정보를 다 주는 거죠. 자, 낭자를 질투하던 첫 매월. 그러니까 이 매월은 마이너스, 나쁜 인간. 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하인 돌쇠와 모의하여 낭자가 몰래 외간 남자 만난다고 상공을 속인다. 거짓말한 거죠. 그렇죠? 나쁜 여자네. 상공은 분노하게 되고 낭자를 신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를 맞아 갈기갈기 찢긴 살가죽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이제 안타깝기 시작한다, 그지?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지금 이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고 있는 거야. 인물의 외양을 묘사해서 현재 지금 뭘 보여주고 있냐면 이 낭자가 신문을 당하는 모습을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고, 죄 없는 사람이 죽기를 재촉하니, 잘 봐 얘들아, 누명을 벗기 어려운 낭자의 신세도 가련하거니와 누명을 쓰고 어찌 더 살 뜻이 있겠으니, 그러니까 있으리요.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갑자기 수경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상해. 그리고 상공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상해,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누가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잠깐 서술자가 끼어든 거야. 그래서 서술자의 개입이 일어났다. 그 중에서 우리가 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편집자적인 논평이란 말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치? 그래서 서술자가 개입을 잠깐 한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낭자가 겨우 정신을 차려 말하기를
아버님께서 눈으로 직접 보셨다면 이렇게 크게 분노하시니 제가 변명한다고 해서 어차피 제 말 안 들으실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아버님께서는 자세하게 살펴보세요. 제 몸이 비록 이 세상에 내려왔사오나 제 절개는 얼음과 눈같이 곱고 깨끗하며 저 결백해요. 두 지압을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말, 이거를 우리가 열려 불경 이부절이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열려는 즉 지주와 절개가 있는 여자는 두 명의 지아비를 섬기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 이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낭군과 저는 하늘이 정해준 인연이 분명하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살짝 그런 걸 엿볼 수 있어. 우리는 하늘에서부터 맺어진 인연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에 있던 사람들이다. 뭐 이런 걸 약간 드러내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외간 남자가 안 통하겠나니까 말도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불쌍하고 애달픈 모습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더라 라고 갑자기 시아버지가 얘기하는 것도 웃기고 수경남자가 얘기하는 거 웃기죠. 저 억울해요. 그 불쌍하고 애달픈 모습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서술자의 개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아까 얘기했지만 편자적 논평에 보통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상봉은 낭자의 말을 듣기는커녕 더욱 꾸짖기를, 고집도 되게 센 것 같아 이 시아버지가. 재산가의 규중에 외간 남자가 출입하는 것만도 죽어 마땅한 일이로다. 하물며 네 방에 외간 남자가, 아까 얘기했잖아, 그 매월이 사주를 해서 그 남자가 도망가는 것처럼 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내 눈으로 직접 봤지. 진짜 봤거든. 어찌 너를 범상하게 다스릴 수 있으리요 하면서 하인에게 호령을 해. 뭐라고 하냐면 엄하게 맺으라라. 아까 우리 보기에 있었는데 여자들이 엄청난 폭력에 시달렸다고 얘기했잖아. 바로 이 부분이 그런 거거든. 굉장히 이 인물, 꽃처럼 고운 낭자의 얼굴에서 눈물이 흐르고 눈처럼 하얀 피부에서는 피가 샘처럼 솟아났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까 보기에서 말한 그 여성에 대한 폭력적인 억압, 보기에서 말한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걸 볼 수 있겠고, 아까 앞에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인물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매질을 당하고 있는 여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자, 낭자가 혼미한 가운데 겨우 정신을 차려 여쭙기를, 사실 그 사이 낭군이, 그러니까 이제는 하도 맞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잘 속여왔는데 도저히 못 버티겠나 봐. 그래서 이제는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해. 사실 그 사이 낭군, 자기 남편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낭군은 성군 얘기하는 거니까 선군, 자기 남편이에요. 성군인 남편이 두 번이나 왔다 갔습니다. 이제 진실을 토로하기 시작해. 낭군이 과거보로 떠나던 날 겨우 심리를 가서 숙소를 정했는데 저를 생각하다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거늘 제가 이렇게 달래 보냈습니다. 그런데 또 다음날 또 오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부모님의 꾸중이 있을까 두려워서 제가 억지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된 건 뭐 누구 원망하겠어요. 다 귀신이 시기하고 조물주가 특이한 탓에 이렇게 누명 쓰고 있는데 정말 미치겠네. 억울해요. 이런 얘기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다가 낭군과 자식을 생각하여 차마 죽지 못하고 땅에 엎드려 기절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네요. 됐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중간 부분이긴 한데 이 뒤에 이제 실제 수경낭자가 자결을 하고 이제 죽는 모습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 지금 모함을 당하는, 그러니까 우리 본문에서는 얘기하는 부분은 이 수경낭자가 얼마나 억울한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이 남자였던 이 선군이 부인과 함께 지내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억지로 과거를 보러 가야만 했던 그런 사회적인 강요,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자 했던 게 아마 이 본문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은 꼭꼭꼭으로 정리를 한번 좀 하고 넘어가죠. 왜냐면 되게 중요한 작품이거든요. 정리해볼게요. 일단 주제는요, 현실을 초월한 남녀 간의 사랑을 성취하는 것들이 이제 주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중에 이 수경낭자가 다시 부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현실을 초월했다고 볼 수 있는 거겠고, 이 작품은 유교적 가치관과 애정중심주의, 그러니까 유교적 가치관을 갖고 있던 건 사실은 누구라고 볼 수 있냐면 선군의 부모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선군의 부모는 남자라면 당연히 이걸 했다, 그러니까 입신양명을 해야 돼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인 거지. 하지만 애정중심주의를 갖고 있던 사람은 선군, 그러니까 좀 신세대 같은 사람인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선군의 생각과 선군의 부모의 생각이 부딪히는 거야. 근데 그 가운데에서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는 그
수경량자조차도 이러한 유교적 가치관에 물든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남편을 설득해서 이제 보내는 모습이 나온다라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것 가치관이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서술자의 개입이 들어간다는 거 아까 설명드렸죠. 세 번째,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서 갈등이 제시되고 있는 모습. 아까 시아버지와 이 며느리의 대화를 통해서 갈등이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얘기했어요. 다음 네 번째, 아까 시아버지의 독백을 통해서 인물의 심리가 제시되는 모습 봤죠? 우리 며느리가 뭔 얘기지?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 다섯 번째, 전기적 요소가 있는 건 아까 그림이 아마 이렇게 색이 변한다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여섯 번째는 적강구조. 얘들아, 여기는 6번, 7번, 8번은 사실은 선생님이 묶어놨는데, 이거는 우리 본문에 있는 부분은 아니야. 전체 주제 속에 있는 거라서 좀 구분해서 보긴 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네 부분은 현재 이 2019학년 3학년 4월 문학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면 안 돼요. 알았죠? 자, 원래 이 작품 전체를 보게 되면 적강구조를 지니고 있다 볼 수 있어. 물론 우리 책에 살짝 드러내긴 해. 아까 하늘이 맺어진 인연 이런 거 얘기하면서 원래 비 내리는 신선이었던 이 신선이 현재는 백성군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 그래서 적강구조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꿈, 우리 책에 나오지 않지만 처음 시작부터 꿈을 통해서 과거에 네가 신선이었다라고 요약적인 제시가 나오게 되고, 왜 사랑에 빠지게 됐는지 꿈에서 나타났거든. 그런 과정들이 이 꿈을 통해 제시된다는 거 되게 중요해요. 여덟 번째, 마지막에 다 벌받고 잘 되고 끝나니까 권선징악이라는 거는 말하지 않아도 아마 알 수 있을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6, 7, 8번은 우리 본문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전체 특징이니까 전체 특징과 함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를 풀면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1번. 위클의 설명인데, 인물의 독백을 통해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인물의 독백. 아까 시아버지 독백 나왔잖아. 그러니까 1번 맞겠네? 2번. 꿈과 현실의 교차를 통해서, 여기는 꿈이 있다 그랬니, 선생님이? 없다고 했지. 그치? 답은 2번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인물들 간의 대화를 통해, 시아버지와 며느리 대화를 통해 갈등이 제시되는 것은 맞겠고요. 네 번째, 서술자의 개입 아까 얘기했죠? 인물의 모습에 대한 묘사. 아까 고난당하고 있는 모습이었으니까, 오케이, 다 얘기했던 것 같아요. 다음 40번 문제 가죠. 윗글에 대해 이해한 내용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선군은 낭자가 당부한 말을 지키기 위해 집으로 돌아왔다. 당부한 말을 지키려고 했으면 돌아오면 안 됐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온 거지. 그러니까 1번은 틀렸고요. 2번. 선군의 요청에 따라 낭자는 자신의 용모를 그린 그림을 선군에게 주었다. 선군이 요청했니? 그럼 부인 얼굴 그려진 그림이라도 내놔! 이렇게 얘기했니? 아니야. 먼저 수경량자가 대책을 준 거지. 그러니까 이 요청에 따라라는 말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고전소설은 글을 읽고 본문을 잘 이해했는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요런 게 여러분 글을 잘 파악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세 번째, 상공, 시아버지죠? 시아버지가 자기 아들 선군을 꾸중할 것이 걱정되어 낭자는 매월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 나눴니? 이야기 안 나눴지 않았나 아까? 이야기 나눈 부분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죠? 네 번째, 그러니까 나눴다고 핑계를 댔지. 네 번째, 선군이 방문한 사실을 상공에게 숨기기 위해 낭자는 아이를 달래는 척했다. 이게 답이겠다. 4번. 그죠? 5번, 상공은 최근에 낭자의 방에 가지 않은 것을 질책하기 위해 매월을 불렀다. 너 매월 왜 낭자 방에 안 갔어? 라고 혼냈니? 그런 거 없었어. 그지? 그 답은 4번이라고 알 수 있어요. 41번입니다. 보기 바탕으로 아까 읽었던 그 부분이네요. 강요당했던 부분.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예요. 1번, 낭자가 선군을 위로하고 선군이 슬퍼하며 숙소로 들어가는 것에서 부부간의 애틋한 마음, 이거는 말하지 않아도 알겠네요. 두 번째, 낭자가 상공의 명에 의해 밤낮으로 방을 감시당하는 것에서 여성의 자유롭지 못한. 그치? 아까 다른 남자 만나나 안 만나 지켜보라고 했잖아. 일종의 약간 좀 통제당하는 거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정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다음 세 번째, 낭자가 하인들에게 매질을 당하는 것은 폭력이 생당한 여성의 비극 맞죠? 그래서 하인들에게 머리끄댕이 잡힌다니까 여자가. 네 번째, 선군이 낭자와 이별하기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보러 가야 돼. 이거는 입신 출세가 요구되는 남성의 삶, 강요되는 남성의 삶이었으니까 맞는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다섯 번째, 낭자가 상공의 꾸짖는 말을 듣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하는 것에서 정절을 지키지 못해. 언제 낭자가 정절을 안 지켰니? 정절을 지키지 못해 고난을 겪었다라는 말은 이 안에 없는 말이죠. 정절을 잘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못 오해하게 되면 딴 남자 만난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야기 잘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답은 5번이겠네요. 마지막 42번 문제예요. 기억에 들어가는 낭자의 심리 표현한 말. 사자성어는 기본적으로 너희가 공부를 해야 돼. 각골통하니 뭐니 얘들아? 뜻은 뼈에 사무칠 만큼 원통하고 한스럽다는 얘기. 메추지타는 뭐니? 나라가 망했을 때, 그죠? 고국의 멸망을 한탄함. 흔히 말하는 이제 너무나 잘 나갔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를 100년 혹은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가서 봤더니
보리만 가득 나 있고 사람과 성은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그 보리를 보며 짓는 한탄, 보리맥자니까. 그래서 맥수지탄은 고국, 나라가 망했음을 한탄하는 거야. 수구초심, 여우가 죽을 때는 고향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죽는다는 거거든. 그래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 여우가 고향을 향해 머리를 두고 죽는다라는 거, 이 정도 알아야 돼. 네 번째, 이심전심, 마음과 마음으로 뜻이 통했다. 네 마음이 내 마음이지 뭐. 마음과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거 얘기하는 거고, 풍수지탄이 좀 어려운데 이 숫자가 목숨 숫자야. 그래서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못하고 부모가 이미 돌아가신 것 때문에 어버일 여인 자식이 슬픔. 그러니까 부모에게 불효로 인한 한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기억 부분이 뭐였냐면 우리 책에서 기억 부분이 맨 마지막에 누명 쓰고 억울하게 죽는 모습이 있으니까 아마도 답은 1번 정도가 되겠다. 억울하다, 원통하다, 한스럽다는 얘기를 해보니까 답은 1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해하셨나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한 45분간에 걸쳐서 좀 장황하게 설명 많이 했는데 사실은 본문만 설명하게 되면 되게 짧게 끝날 수 있는 작품이었거든요. 그런데 줄거리 정도는 여러분 전체 줄거리 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드렸던 거고요. 수경낭자전은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기도 하고 되게 재밌기도 하지만 문제의 출제를 좀 잘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해요. 그래서 수경낭자전 이번 기회에 시간이 되신다면 꼭 전문 한번 꼭 읽어보길 바라고 이 수경낭자의 억울한 모습, 그 억울한 모습을 정말 이 글을 읽으면서 좀 알아낼 수 있을 거거든. 그래서 이 당시가 얼마나 여성들이 이렇게 억압을 당했는지, 그리고 신기한 건 남자들 또한 억압을 당했다라는 것, 그것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면 굉장히 재밌는 작품으로 읽어낼 수 있을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다음번에 그 조웅전이라고 하는 영웅소설이자 군담소설을 이제 보고서 우리 마무리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을 통해서 이번 기말고사 범위 마무리하고 이번 2학기를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고생하셨고요. 우리 마지막 조웅전 강의에서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